나는 노력하지 않는데 언제쯤 큰 돈 벌까요? 이런 일은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모든 사주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장점 찾기예요. 장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내 사주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주팔자는 어떤 사람이든 사주팔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사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내 사주가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사주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계속 우울해지고 하는 일마다 다 꼬여요. 내 사주에 그 대신 그냥 좋다가 아니라 어떤 면이 좋은지를 잘 파악하면 더 좋겠죠. 역경이라고 하는데, 역은 역경이라고 하는데, 뭐 5,000년 전쯤에 출발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황하강가에서 뭐 용처럼 생긴 말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뭐 낙수 물가에서 신령스러운 거북이, 아주 신비롭게 생긴 거북이, 이 등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역을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경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주역은 아니고 주역 전에 이제 역경이라는 게 있었고, 역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하나는 연산역이라는 게 있어요. 한나라 때 연산역, 그 다음에 은나라 때 귀장역이라는 게 있고 주나라 때 역이라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나라 때 연산역이나 은나라 때 귀장역은 다 사라지고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지금은 이제 주나라 때 역만 남아 있어서 주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뭐 역이 꼭 주역은 아니었던 건데 주나라 때 역만 남아 있어서 주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뭐 요 정도씩 알아도 뭐 꽤 어디 가서 주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저 태극이라는 게 있어요. 태극. 이제 주역에 먼저 주역 이전에 역의 처음 시초라고 보면 되겠죠. 주역의 시초이기도 하고, 태극은 무극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저 태극기 모양 있죠. 이렇게 원형 안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선가 있는 태극 모양이 있어요. 그 태극이라고도 하고 무극이라고도 하는데, 동양의 이 이론은 서양하고는 좀 달라요. 서양은 약간 흑백 논리가 정확하다라고 하면, 동양은 원 안에 함께 있어요. 음과 양이 함께 있어요. 흑백이 아니라 하나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이 원 안에서 태극기의 모양처럼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과 땅, 이게 뭐 서로 남남이 아니라 같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밤과 낮, 이것도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함께 있는 거다. 남자와 여자, 뭐 이것도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 태극이라는 거, 무극이라는 거, 이런 무극과 태극이 같은 몸에 존재한다. 그래서 동양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양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 동양의 기본을 가지고 칼융이라는 사람이, 서양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라고 프로이드의 제자인 칼융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왔었어요. 중국에 와서 주역 공부도 하고 인도에 가서 요가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에 와서 주역 공부하면서 음양, 태극 이걸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 서양하고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남자한테도, 자, 서양은 그냥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인데, 남자한테도 여성 성향이 있다, 여자한테도 남성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캐치해요. 그래서 자, 그 전까지는 여자들은 집안에서 살림만 시켰더니 어느 여성들은 화병이 나더라,
또 남자들 중에서도 남자들은 다 바깥에서 활동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의 그 중에서 몇 명은 우울증에 걸리더라. 아, 이거다. 동양의 사상으로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남자한테도 여성 성향이 있는 남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바깥에 활동을 너무 많이 시키지 않고 좀 줄여주니까 우울증이 없어지더라.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서도 남성 성향이 강한 여자들, 그런 사람들을 집에만 있지 않게 하고 바깥에 활동을 시켰더니 화병이 없어지더라. 이것을 태극 음양 사상에서 그것을 캐치해 가지고 정신과 치료 기법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사이비니 미시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칼융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음양 사상 요 정도 가지고서 정신과 치료 기법을 발견해요. 그게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거예요. 아니마 아니무스. 남자한테도 여성 성향이 있고 여자한테도 남성 성향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사상이에요. 사상은 양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양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결합시킨 것이 사상인데 그것을 칼융은 정신과 치료 기법으로 발견한다라는 거죠. 일단 양의라는 게 있어요. 양의는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 양의 또는 음양인데 음양은 끊어져 있는 건 음이고 이어져 있는 건 양이다. 어쨌든 태극 안에 음양이 벌써 존재했고 그것이 음양으로 갔고 음양에서 이제 사상으로 가요. 음양에서 이제 사상으로 가죠. 여기 보시면 음양, 양우에 양이 있고 양우에 음이 있고 그래서 양우에 양이 있는 것은 남자인데 남성 성향이 강한 것 또는 낮인데 태양이 아주 밝게 떠 있는 것 이것을 태양이라 하고 남자인데 여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소양은 여자인데 양의 기질 남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소양 밤인데 보름달이 떠 있는 경우 태음은 음인데 또 여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여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밤인데 초승달이나 그래서 조금 어두운 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사상과 음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지금도 낮은 아침인데 바깥은 양이에요. 아침인데 바깥은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양, 태양인 거죠. 바깥에는 태양인 거고 이 안은 밖보다는 좀 어두우니까 소양이 되는 거, 소음이 되는 거죠. 양인데 낮인데 아침인데 좀 어두운 공간.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 공간도 형광등을 끄면 또 음이 되는 거고 형광등을 켜놓으면 양이 되는 거니까 음 속의 양 또는 음 속의 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늘 변화가 존재해요. 그래서 동양 학문은 늘 변화의 가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상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사상 체질로 바꾸면 사상 체질은 뭐 조선시대 말 때쯤 이재화 선생님이 이제 주역을 가지고 체질을 변경시킨 건데 자 상체도 태양 같은 경우는 하체도 튼튼 상체도 튼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음은 하체 튼튼 위에는 끊어져 있으니까 상체는 약한 거. 소양은 하체는 가는데 상체가 튼튼한 경우. 태음은 하체도 끊어져 있고 상체도 끊어져 있으니까 하체도 약하고 상체도 약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상체질도 이 사상에서 나왔다. 주역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음양은 여기 보면 이어져 있는 게 양이고 끊어져 있는 게 음인데 요 음양 가지고 다시 사상이 나왔고 사상은
끊어져 있는 거에다가 끊어져 있는 거, 끊어져 있는 거에다가 이어져 있는 거, 이어져 있는 거에 끊어져 있는 거, 이어져 있는 거에 이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사상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다시 태양에다가 양요, 태양에다가 음요, 이렇게 이제 세 줄씩 만든 게 팔계라는 거예요. 팔계. 팔계는 태양에다가 양요를 하면 건, 태양에다가 음요를 붙이면 태, 소음에다가 양요를 붙이면 리, 소음에다가 음요를 붙이면 진, 소양에다가 양요를 붙이면 손, 소양에다가 음요를 붙이면 감, 태음에다가 양요를 붙이면 간, 태음에다가 음요를 붙이면 곤. 그래서 이게 팔계라는 거예요. 팔계. 여기까지 가면 조금 어려워지니까 일단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한 줄짜리 있다가 두 줄짜리로 간 게 사상인 거고, 사상에서 한 줄 더 추가한 게 팔계다. 주역은 이 팔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운명 사주팔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이제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건 뭘까?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팔자 여자가 많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바람둥이. 그렇죠. 남자 사주팔자에 여자가 많으면 바람둥이가 되죠. 제비족이 된다거나.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한의원을 하셨어요. 서당도 하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공부를, 그러니까 사사삼경이라든지 또 주역이라든지 또는 사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좀 머리도 이만큼 기르고 약간 도사처럼 국방색 바바리 코트하고 머리도 기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사주 볼 줄 아니까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꽤 유명했어요. 도사 소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도 일반 아주머니들도 보러 오시기도 하고, 저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잔디밭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보러 오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공부를 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임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임상을 해보고 싶어서 대학을 다니면서 술집 웨이터도 했어요. 그래서 술집 아가씨들 사주는 어떨까? 그 다음에 술집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둥이나 제비족들 사주는 어떨까?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서 임상을 해보고 싶은 거죠. 책으로 공부한 거하고 같은가 다른가 이런 걸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다니는 바람둥이들, 제비족들 사주를 풀었더니 다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잘 맞추니까 너무너무 좋고 재밌었는데, 문제는 한참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남자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가 나누는 순간에 바람둥이나 제비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저도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 운명은 잘 맞추는데 저 사람들 운명을 바꿔줄 수 없다라면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상담하는 의미가 뭔 의미입니까? 내년에 죽어. 그래서 진짜 죽는 거 보고 기뻐. 너무 잘 죽으니까 빨리빨리 잘 맞추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정말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 내년에 암 말기라 내년에 죽어. 내년 7월 달에 죽어. 이런 것까지 다 맞추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재능이 있고 좋으려면 내년에 돌아가실 분을 3년 더 연장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삶을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게 그대로 잘 맞아떨어지니까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엄청 슬펐어요. 남자 사주의 여자가 많으니까 바람둥이 하라고 하니까 진짜 바람둥이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임상하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하면서 한편은 기쁘기도 하고 한편은 슬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때려치울 생각을 했어요. 이 공부를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사주에서
남자 사주팔자 여자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산부, 여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도살펴주고 뭔가 치료해주면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똑같은 사주팔자여도 잘못 발휘하면 바람둥이나 제비족이 될 수 있지만 잘 발휘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또 남자 연예인들, 뭐 서태지 사주에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아요. 여자 팬들을 몰고 다닌다. 이명웅 사주에도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들은 남자 연예인들이 여자가 많아야지 오히려 인기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잘못 발휘하느냐 잘 발휘하느냐인 거지 결정된 건 없다. 운명이라는 글자를 보면 운은 움직일 운자예요. 움직일 운자예요. 명은 삶, 목숨이에요. 삶과 목숨을 움직이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운명하면은 결정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운명론 하면 결정론, 결정돼 있어, 쪽지게처럼 맞추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운명학이라는 단어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운, 목숨명, 삶명, 이래요. 삶을 움직이게 하는 학문이에요. 다만 큰 틀에서는 결정돼 있어요. 큰 틀에서는 결정돼 있어요. 모든 게 움직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 큰 틀에서는 결정돼 있어요.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아. 이거는 결정된 거죠. 그렇지만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고 무조건 바람둥이나 제비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활용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되거나 연예인이 돼서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자, 역마살이 있어요. 역마살. 역마살이라는 거는 철학관 점집에 가면 떠돌아다닐 거야, 가출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살 풀어야 된다는, 살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살이에요. 그래서 아들 역마살이 많아서 가출할 거야라는 둥, 뭐 객사한다는 둥, 뭐 길에서 죽을 거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굿이나 부적을 권장해요. 실제로 역마살이 잘못하면 떠돌이가 되고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가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잘 발휘하면 외교관, 스튜어디스, 비행사, 군인, 경찰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님 어머님하고 제가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사주를 구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사주에 역마가 엄청 많아요. 그 역마가 많으니까 평생을 세계를 떠돌면서 아주 훌륭한 외교관이 되는 거죠. 잘못 발휘하면 노숙자가 되거나 떠돌이가 될 수도 있지만 잘 발휘하면 외교관, 비행사, 스튜어디스. 그럼 비행사나 스튜어디스는 돌아다녀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마살도 살을 풀어야 될 거, 구슬을 해야 될 거, 부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살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들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 단점만 있는 살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살도 없다. 모든 살들은 그래서 굿이나 부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장점을 잘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역마살도 그렇고 사주에 거지 사주팔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주에 뭐 돈이 하나도 없네 뭐 이러면서 거지 사주팔자라고 하는 사주가 있어요. 그리고 뭐 철학관 점집에 가면 네 사주는 거지팔자야, 뭐 네 아들 사주는 거지팔자야 이러면서 겁주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백범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백범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백범일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한 10쪽 정도 가다 보면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세요. 이제 조선시대 말 때쯤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세요. 현장에 갔는데 본인은 중인 신분이 양반이 아니고 중인까지는 과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 양반 아들들이고 중인 아들들은 몇 명 안 돼. 그 양반 아들들은 당연히 거들먹거리죠. 하여간 거들먹거리고 영의정 아들, 자의정 아들 이런 친구들은 거들먹거리는 거죠. 아버지가 영의정이면 본인도 영의정 같은 행동을 하니까 중인 신분의 아들들은 뒤에서 거의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 현장에 있는데 또 그 시대에 뭐가 있냐면 시험을 대신 쳐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양반 아들 중에서 공부 안 하는 아들들은 공부 잘하는 중인이나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 대신 시험 쳐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백범기무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장원급제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 양반 될 것도 아니고 잘해봤자 양반 아들들, 공부 못한 양반 아들들 글 대신 써주는 일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고서 포기하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백범기무 선생님 아버님이 책을 사다 주세요. 관상책, 사주책, 풍수책을 사다 주세요. 너는 이 공부 좀 해봐라. 그래서 백범기무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관상을 또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다음에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을 맞춰보세요. 그런데 눈도 거지요, 귀도 거지요, 코도 거지요, 이러면서 거지 관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관상책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관상불여 심상이라는 글귀가 나와요.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상을 따라갈 수 없다. 관상불여 심상. 그래서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상을 따라갈 수 없다. 여기서 깨닫고 본인이 만주, 상해 이런 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세요. 본인은 한 번도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다 독립자금을 구걸해서 얻어서 본인이 사용했단 말이죠. 백범기무 선생님은 관상도 거지요, 사주도 거지. 그런데 본인은 한 번도 돈 벌어본 적이 없는데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어요. 자, 이거다. 똑같은 거지여도 서울역 노숙자가 될 수도 있지만 불황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그래서 훌륭한 신부님, 훌륭한 스님, 훌륭한 수녀님 이런 분들은 다 거지 관상이고 거지 사주팔자예요. 본인이 돈 버는 게 아니라 헌금을 가지고, 신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본인을 허례허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고아원 원장, 신부님, 수녀님, 테레세 수녀 이런 분들도 본인이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본인은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 돕는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딴 사람들이 준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준 돈을 가지고 돕는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거지 관상, 거지 사주가 잘 발휘하면 사회복지사, 훌륭한 사회복지사,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다만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돈이 없는 것,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사주, 다 좋은 사주다.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은 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 거고 잘못 활용하면 나쁜 거고, 역마살도 잘 활용하면 좋은 거고 잘못 활용하면 나쁜 거고. 그래서 당신 사주 나빠, 당신 사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 누구나 누구 사주팔자든 8글자가 다 있어요.
자, 사주팔자라는 거는 연월일시 사주라는 건 네 개 기둥처럼 서 있다 그래서 연주, 연기둥이에요. 월기둥, 일기둥, 시기둥. 그래서 사주라는 거예요. 기둥주자를 써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두 글자씩 있으니까 기둥처럼 서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연기둥, 월기둥, 일기둥, 시기둥에서 사주예요. 그 다음에 두 글자씩이니까 합치면 총 8글자에서 사주팔자예요. 어떤 사람도 사주팔자는 똑같아요. 8글자 다 있어요. 내기둥 8글자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김정은이나 노숙자나 다 8글자씩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20글자 있고 어떤 사람은 2글자 있지 않아요. 다 8글자씩 있어요. 다만 장점을 잘 찾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그 장점을 잘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장점을 찾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장점을 못 찾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그러면 실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장점.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거나 사주를 상담. 한국 사람들 중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사주를 본다는 사람이 거의 70%예요. 남자는 한 60% 좀 넘고 여자는 80%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오늘의 운세도 뭐 엄청나게 많은 신문사들이 쓰고 있어요. 저도 중앙일보 오늘의 운세 쓰다가 지금은 서울신문 논설위원으로 있는데 거의 모든 신문이 오늘의 운세를 쓰고 있어요. 앞에서는 비판하지만 뒤에서는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오늘의 운세가 잘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주다.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살리면 좋은데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주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장점 찾기예요. 장점. 내 사주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맞추기를 바라지 마시고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걸 바라지 마시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내 사주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러 가야 돼요. 나는 노력하지 않는데 언제쯤 큰돈 벌까요? 이런 일은 없다. 근데 우리는 거의가 다 언제쯤 큰돈 벌까요? 언제쯤 승진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주팔자는 어떤 사람이든 사주팔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 모든 사람은 8글자를 다 갖고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2글자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8글자 있는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은 20글자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자기 사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내 사주가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사주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계속 우울해지고 하는 일마다 다 꼬여요. 내 사주에 그 대신 그냥 좋다가 아니라 어떤 면이 좋은지를 잘 파악하면 더 좋겠죠. 그런 상담, 그런 조언을 받으려고 사주 상담을 하셔야 돼요. 뭐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수 기운이 좀 강한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12, 1, 2 한번 양력으로 12월, 1월, 2월 태어나신 분 있나요? 이분들은 수 기운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완전 수 기운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양력 12월, 1월, 2월 생들은 수 기운이 강해요. 목화, 토, 금수 중에서 수 기운이. 그 다음에 3, 4, 5월에 태어나신 분 양력으로 이분들은 목 기운이 있어요. 목 기운이. 그 다음에 6, 7,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화 기운이 있어요. 화 기운. 9, 10, 11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금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지금 있으신 분들이 있고 화기운이 있고 금기운이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뭐 일단 8글자를 다 뽑아봐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8글자를 다 뽑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계절만 가지고는 한 30% 영향력이 있어요. 자기 사주팔자에 한 30%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자유지향적이고 배려지향적이에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가을생은 원리원칙적이에요. 완벽을 추구해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약간 흑백 논리가 있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딱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융통성이 조금 부족해요. 얼렁뚱땅이 잘 안 돼요. 얼굴에서 탁 표가 날 수 있어요. 그 대신 뭘 딱 맡으면 아주 잘하는 타입이에요.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유들유들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뭔가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래 뭔가 좀 탁 잘라내는 게 좀 있어요. 그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좀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가을생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완벽주의자적 기질, 원칙주의자적 기질, 단계, 순서를 밟아가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겨울생들은 이제 뭐 토들은 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 겨울생들은 수에 해당되고 월지 겨울에 태어나면 한 30%의 수의 기운이 있어요. 좀 딴 사람보다는 좀 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결정장애, 결단장애가 조금씩 있어요. 할까 말까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많아요. 해보고 싶긴 한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독하게 탁 밀고 나가지를 못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죠. 머리는 좋은데 탁 치고 나가는 게 부족해서 약간 늘 한 템포씩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좀 그게 잘못하면 이제 걱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배짱 있게 또 생각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행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유지향적, 인정지향적, 배려, 성장, 명예, 저항, 희생.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표현적이고 행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실천적이고 다양하고 가을생들은 원칙, 계획, 완벽, 구조, 단계, 기계, 확인하는 걸 좋아해요. 일단은 확인해봐야 돼. 그냥 내가 생각한 거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잘 견디기가 힘들어요. 겨울생들은 생각하고 저장하고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창의적이고 수리적이고 은밀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지를 못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나 새로운 공간을 약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행에 대한 것들이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다만 뭐 계절이 30% 정도 차지하는 거니까 뭐 다 차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장점은 살려주면서 단점은 보완하면 훨씬 더 좋겠죠. 목은 파란색, 화는 빨간색, 토는 노란색, 금은 흰색, 수는 검정색인데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정반대인 화와 토를 활용해 주는 게 좋아요.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활용해 주는 게 좋아요. 겨울생은 검정색에 해당되는데 검정색에 해당하는 옷을 자주 입으면 조금은 이제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검정색이나 흰색 계통을 입는 게 좋고 빨간색 계통은 좀 피해 주는 게 좋다. 본인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거여서
빨간색에 해당되니까 또 더 빨간색을 입으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을색은 흰색이니까 흰색의 화살 왔다 갔다 하는 파란색과 빨간색 계통을 좀 많이 입어야 되는데 이 가을색이 저렇게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본인이 약간 좀 딱 고정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약간 흰색 계통이나 검정색 계통이 훨씬 더 여유로워 보여요. 그런데 하여간 활용은 어쨌든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이 있는데 자기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피해주는 게 좋다. 자기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건 피해주는 게 좋다. 자기의 기운 아닌 다른 거,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색깔이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실내 인테리어도 가능하면 좀 부족한 걸 채우는, 자기가 강한 건 피해주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